올해 한국 증시에서 단연 뜨거운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눈에 띄게 치고 올라온 건 올여름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AI와 로봇 산업에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그 불길이 더 커졌죠. 따라서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등등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쭉 보여줬었고,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항이 깐부 회동과 함께 한국 로봇 산업에 협력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또 한바탕 시장이 들썩였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F 영화의 단골 소재로 인식이 되던 기계들이 뜻밖에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단골 자리를 꿰차버린 거죠. 로봇 키워드는 심지어 이 한국 증시에만 불을 지핀 게 절대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 이 AI 기술 경쟁이 한창인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로봇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죠. 이렇게 로봇 산업의 급성장은 AI 기술이 진화한 시점에서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로봇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특히나 최근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한국 증시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제대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 가장 유망하고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종목을 딱 매수를 해놓는다면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큰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 로봇 관련 대장주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셔서 이 돈이 되는 정보 놓치지 말고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이 로봇 전쟁이 시작이 됐죠. 전 세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이 피가 튀기게 경쟁 중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 중국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인데요. 심지어 엔비디아가 CES 2025에서 이 다양한 로봇들을 공개를 할 때 중국 로봇 아니면 이 미국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딱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티스처럼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해당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이 바퀴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술력을 쌓으면서 이 보행하는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완벽한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항이 방문을 했을 때 이 GPU 이야기와 함께 이 로봇 관련된 협업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 AI 모빌리티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번 동맹으로 인해서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누가 이 엔비디아가 메꿔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이 좋은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도 로봇을 이 진심으로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에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로봇 자동화에 진심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요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있으면 예전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시위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교섭권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청 회사들까지 싹 다 이 현대차에게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사내 협력사를 모두 합하면 이 8,500개입니다. 이게 사람 숫자가 아니고 협력 회사 수가 8,500개예요. 그럼 여기서 이 회사당 한두 명씩만 있다라고 해도 이 8,500을 곱하면 16,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명씩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85,000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곧 이 현대자동차를 딱 덮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로봇 자동화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대로 가버리면 이 기업이 이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강제로 뭐 해고를 한다던가 이렇게는 쉽지가 않겠지만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뽑지 않고 그 새로운 자리에는 이 로봇이 대체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야 이 현대차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2025라고 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전시를 했는데요. 이 자동화 혁신 분야에서는 로봇이 무거운 전선 따발을 이 차량에 투입하는 와이어링 공급 자동화, 그리고 이 자동차 도장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이 상도 샌딩, 그리고 이 폴리싱 자동화 시스템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완벽하게 자동화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로봇들에 각각 이렇게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서 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체크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 변화에 맞추는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팟 기반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죠. 이 스팟이 공장을 순찰하면서 이 설비의 진동이라든지 온도,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도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팟이 공장을 순찰한다라고 한다면 이 공장에서 다치신 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비의 고장이라든지 가스 누출 이런 것들을 스팟이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우리가 잠든 시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스팟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경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2026년 국내 주요 공장에도 순차적으로 이 아틀라스가 투입될 계획이고요. 2026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세계 가전박람회 CES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현대차 공장에만 이런 아틀라스 로봇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B2B로 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 자신의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뽐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시켜서 시켜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CES에서 이 제대로 된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예상들이 나오냐, 이 노란봉투법이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로봇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다가 납품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적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흑자로 돌아설 만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흑자로 돌아선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상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기업은 가만히 놔두면 되지 이거 왜 상장합니까? 이 상장하면 이 개인주들을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잡음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완성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반드시 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차 그룹은 아직 지배구조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이 순환출자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순환출자 구조가 뭐냐면 이 누가 누굴 보유를 하고 이 누가 누구를 보유하고 또 이렇게 순환적으로 쭉 보유를 하면서 이 도대체 여기서 누가 뭐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과거에는 이득이 있었죠. 편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안 먹히기 시작을 했고 다 뭐 홀딩스라던가 이 지주회사라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주들도 요즘엔 다 지주회사를 만들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승계 작업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이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정의선 회장이 뭐 현대제철이든 현대모비스든 뭐 현대글로비스든 기아차든 어떤 한 회사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 대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이 돈, 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 5조에서 10조 정도의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이 배당을 통해서 진행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지분을 들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오늘 말씀드릴 이 해당 기업을 통해서 이 로봇 업종을 강력하게 밀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장을 시키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핵심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이 엑시트하고 나오는 그 돈으로 이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이 5조에서 10조라는 이 자금을 확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자이크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시면요, 이 정의선 회장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의 21.9%였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25% 비중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 7.3%를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이 잘 돼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고 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쭉 올라가야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순환 출자를 끊는 데 필요한 이 자금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은 이젠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릴 이 해당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을 하시면서 꼭 투자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 해당 기업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보려고 했다가 부러졌죠.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도 이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상장 기업 중에서 이 로봇 사업을 유일하게 하는 이 해당 기업을 딱 공략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유일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해당 기업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즉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이 매물이 싸게 나왔을 때 이때 미리미리 담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7.33%의 지분을 보유를 했고,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이 주가 상승이 필연적인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콜인원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를 14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구독자 14만 분께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25년 한 해 약 75%가량 상승을 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 초반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에서 6개 종목만 포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적중률 같은 경우는 90%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억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언제 매도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100억 검색기에 며칠이죠. 12월 30,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날 몇 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었습니까? 딱 5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도 22.9%,
하루에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적중률이 높은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12월 30,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날 이 검색기에 걸린 요 5개의 종목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놓고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원익 요 종목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100억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원익 요 종목부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30 화요일 날 원익 요 종목 시가 같은 경우는 1.9%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요.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공략을 하셨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꽉 찬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00억 검색기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검색시가는 다르게 중간에서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딱 시가부터 포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를 장 시작하자마자 켜놓으시고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딱 공략을 하신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최대 꽉 찬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00억 검색기에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성문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12월 30 화요일 날 시가는 0%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이죠? JNB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12월 30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시가는 0%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죠? 율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12월 30 화요일 날 시가는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역시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이죠? 삼보모터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12월 30 화요일 날 삼보모터스 이 종목 시가는 3.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28%, 종가는 살짝 빠지면서 22.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딱 하나만 공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이렇게 상한가 수익, 못해도 22%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 적중률이 높은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서 2026년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 검색기 요거 받아가는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어떤 식으로 창이 뜨냐, 딱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 창에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식 콜인원 구독자 이벤트 신청 링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제가 한정적으로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자분들은 요거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요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나서 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입니다, 구독했습니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는 인증 요거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딱 요거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금요일 시청하신 종목명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귀찮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여러분들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받아보실 연락처 예를 들어서 뭐 010, 뭐 1234, 1234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밑에 동의 버튼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이 100억 검색식을 이 댓글에다가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한정적인 이벤트니까요. 제가 딱 1월 5일 월요일까지만 제가 이벤트를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안에 전부 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이 100억 검색식 받아가신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에 최대 이렇게 상한가, 못해도 20% 이상의 수익률 매일매일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구독했습니다, 구독자라고 딱 인증 한번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요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나서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 100억 검색식 전부 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이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이거 전부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에 대한 고민 요거를 전부 다 해소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차그룹의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가 상승이 필연적인 요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지금까지 모자이크하고 말씀 안 드린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웨버인데요.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지분 7.33%를 보유한 기업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선 회장이 단순히 이 지분을 보유했다라고 해서 이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죠. 추가적인 재료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가 이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현대오토에버는 3조 7천억 원의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한번 봤더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까지 현대차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에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로보티스 기업이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유지보수 그리고 AS 사업 이런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현재도 이 직원이라든지 로봇, 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의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은 현대오토에버가 이미 담당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고 세팅값이 더 많아진다면 누가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그룹 내부의 IT 영역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라든지 공장 운영, 자율주행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어딘가를 진출하면 만약에 미국을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쭉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냐? 아니죠. 요 재료 말고 더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이라든지 AS 사업까지 맡게 됐다라고,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이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유통이라든지 유지보수 AS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들은 결국에는 이 서버, 이 IT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오토에버는 그 기본이 되는 IT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을 하면 현대오토에버는 유통까지 하고 AS까지 하는 거죠. 이 유통이랑 이 AS 시장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몸집이 왜 큽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AS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를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45.5%씩 성장을 하고 2023년 기준에서 24억 3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조 5천억 원 규모에서 앞으로 2032년까지 660억 달러, 하나로 97조 원까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쭉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AS 시장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 매출도 잘 나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을 유통하고 AS를 하는 누가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을 보시면요, 이미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작년보다 이 성장하는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 같은 경우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매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누적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3개월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작년 대비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개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매출은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2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았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적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면 올해 목표치만큼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목표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까지 있어요. 왜 기대감이 있냐? 지난번에 현대차의 25%의 관세가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죠? 15%로 줄어들면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력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현대오토에버를 이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생산 공장
공장에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공장에도 서서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을 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로봇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 상장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들이 다 골고루 가지고 있고요.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몇 퍼센트, 25%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이 30조를 인정을 받아서 이 상장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누가 이 정의선 회장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조 단위의 수익이 생길 거고 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현대차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속에서 결국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이 로봇 산업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을 미는 과정 속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함께하는 누가 이 현대 오토웨버가 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을 AS라든지 유통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 오토웨버의 지분을 7% 직접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 사업을 현대차가 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이게 돼야 미래 산업도 가져가면서 이 지배 구조까지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 오토웨버의 주가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정말로 이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그 상용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이 현대 오토웨버,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지배 구조상으로도 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현대 오토웨버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현대 오토웨버를 분할로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대 오토웨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조 단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안에 매출이 약 2배가량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2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현대 오토웨버 이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보셔야 되는,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은 우리가 비중을 더 많이 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다른 로봇 기업들은 이 좋은 걸 알아도 이 근본이 없으니까 매출이 잘 안 나니까 많이 못 사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오토웨버는 근본적으로 이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 분할 매수만 잘 해줘도 문제없이 수익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관련된 이런 기대감까지 들어간다면 묵직하게, 비중을 더욱더 묵직하게 들고 가도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몰빵하지 마시고 이 분할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큐렉소입니다. 이 큐렉소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큐렉소는 이 근본이 없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한국 야쿠르트의 이 자회사입니다. 이 한국 야쿠르트가 과거부터 이 돈을 계속해서 투자해가면서 적자를 입으면서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던 회사가 바로 큐렉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논란 같은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적을 꽤 많이 내고 있고요. 이 기술력 같은 경우도 인정을 받고 있는 큐렉소죠. 그래서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렉소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 요거 플러스 이 척추 수술 로봇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기준에서 세계 의료 로봇 시장에서 당당히 10위를 기록한 기업일 만큼 꽤나 규모가 있는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 무릎 관절 수술 로봇에 일본의 허가까지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이 무릎 관절 수술 로봇에 미국의 이 승인권 허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유럽 인증을 이번 연도 연내에 허가 획득 예정이라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쪽에 전부 다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런 주요 시장에 진출을 안 하고 이 인도 같은 이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국가들에 먼저 진출을 했었는데요. 이 해당 시장, 인도 시장에서 이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고 검증까지 얻어가지고 이 세계적인 수출을 이어가려고 현재 일본 허가 획득, 미국 승인 허가, 그리고 유럽 인증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일본, 미국의 수출을 성공을 하면요,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날개를 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쭉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큐렉소의 최근 수급 동향을 한번 보셔도 이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밀어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관계가 전부 다 싹 다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큐렉스 요 기업을 기대해 보셔도 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 이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생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화시킬 텐데 그때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누구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인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고 이 자체적인 핵심 부품을 내재화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작년 말에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딱 편입까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할 때 이 삼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로봇 기업들 중에 정말로 몇 안 되는 여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2026년도 초에 신사옥이 완성이 되면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2배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생산 능력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가격 단가도 낮아지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중국과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현대와 견줄 수 있는 삼성의 로봇을 만들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 가져보시고 누릴 때마다 투자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은 기업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딱 세 종목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내년이죠. 2026년도 3월 10일 날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 이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키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서 2월 초 요때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되 이 3월이 넘어가기 전에 딱 정리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고요. 이 비중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5%, 큐렉소의 25%, 그리고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바이와 같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의 비중을 50% 이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정말로 좋은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이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 세 종목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요 세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 물론 많죠. 그런데 비교적 주가가 저렴하면서도 이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로봇 상용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큐렉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웨버까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공략해야 되는지 이 이유까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항상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강조드리냐면 첫 번째로 이 종목 선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렸으니까 전부 다 해결은 됐는데 두 번째 이 매수 타점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매수 타점에 따라서 많게는 이 몇십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다들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는 요 종목들은
특히나 장중에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들 본업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매수 타이밍 역시 100% 구독자 전용으로 무료로 아무 금전적 대가 없이 해드리는 거지만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기존의 구독자 분들이라면요.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요거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가 아니셨던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눌렀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적으신 다음에 모든 이벤트 참여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 매수 타이밍 받아보실 연락처, 예를 들어서 010-1234-1234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서 이 동의 버튼 그리고 이 제출 버튼까지 딱 눌러 놓으시면 요 세 종목들 정말로 황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알림을 딱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방금 요런 식으로 이 시청하신 종목명 여기다 로봇 그리고 여기다 레인보우 로보티스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현대 오토에버라고 적으셔도 되고 큐렉소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 매수 타이밍 받아보실 연락처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적으신 다음에 동의 버튼 그리고 이 제출 버튼까지 딱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황금 매수 타이밍 알아가셔서 이 세 종목으로 이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